협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8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 오셨는데 최근 옆구리 통증이 심해져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비타민이 조용히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처럼 영양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를 길러주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느려지고 간은 덜 효율적이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더욱 민감해지고 우리의 뼈, 심장, 관절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집니다. 이는 한때 도움이 되었던 특정 비타민이 이제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여 노인의 몸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이 적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일부는 심장을 지지하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며 뼈를 강화하고 면역 체계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한 세기의 삶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4가지 비타민, 그리고 생존이 아닌 번영을 위해 매일 식단에 포함해야 할 4가지 비타민. 60대, 70대 이후에도 날카롭고 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맞춤형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분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노인에게 위험한 4가지 비타민. 첫째, 고용량의 비타민 A. 간 손상 및 뼈 약화. 수십 년 동안 비타민 A는 시력 비타민, 맑은 시력, 빛나는 피부 및 튼튼한 면역 체계를 위한 동맹으로 칭찬받아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믿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 또는 겨울 감기에 대해 걱정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노인,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고용량의 비타민 A가 항상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지용성 비타민 A와 같은 비타민을 걸러내고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배출되던 것이 이제 몸에 남아 천천히 흐르는 강바닥의 침전물처럼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결과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티놀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 A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수년간의 약물 복용으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간은 염증이 생기고 피로해지고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타민 A 수치가 높으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잃을 여유가 없는 뼈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레티놀은 비타민 D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줄이며 뼈를 더 부서지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한다고 믿는 바로 그 보충제가 실제로 파괴적인 낙상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성, 독립성 또는 심지어 생명 자체를 잃는 데 단 하나의 고관절 골절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대가는 항상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합니다. 옆구리의 둔한 통증, 너무 오래 지속되는 멍, 골절로 이어지는 비틀거림.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한 작은 캡슐과 연관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건강이라는 환상 뒤에 조용히 숨어서 서서히 쌓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고용량 종합 비타민이나 추가 레티놀을 섭취해왔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노화하는 몸에게는 적은 것이 진정으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조용히 당신의 토대를 약화시키면서 조력자처럼 가장할 수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흔한 비타민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숨겨진 위험을 알아봅시다.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1분을 댓글로 남겨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72세의 박씨 할머니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받았습니다. 평소 시력 개선을 위해 고용량의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68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간유를 꾸준히 섭취해 오셨습니다. 75세의 이씨 할아버지는 최근 잦은 피로감과 소화불량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66세의 최씨 할머니는 최근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고 멍이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평소 건강을 위해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79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녹내장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오히려 눈이 더 피로하고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67세의 정씨 할머니는 피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 A 크림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습니다. 최근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71세의 조씨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혈중 비타민 A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비타민 A 섭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둘째, 고용량의 비타민 E, 뇌졸중 및 내부 출혈 위험 증가. 언뜻 보기에 비타민 E는 좋은 편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항산화제의 보고, 노화, 암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전사로 광고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활력을 보존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기를 바라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약속 뒤에는 조용하고 과소평가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E가 단순히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혈액 희석제, 아스피린 또는 심장 질환에 대한 기타 일반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은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뇌출혈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도 없고 부드러운 경고도 없이 단지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파열만이 당신의 말, 움직임 또는 심지어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전국 응급실에 노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멍해하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도착합니다. 일부는 가벼운 낙상처럼 보였던 것에서 다른 일부는 외상 없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진실은 선반 위에 무해해 보이는 비타민 E병이 조용히 그 발판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대가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으로 회복하거나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날들로 측정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섭취했던 것이 신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조용한 배신이 됩니다. 그것은 가혹한 진실이지만 지혜롭게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모든 항로와 도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표시된 모든 것이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노화함에 따라 규칙이 바뀝니다. 30대에 우리를 보호했던 것이 70대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널리 칭찬받는 비타민 E가 그렇게 심하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당신의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비타민이 대신 조용히 당신의 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비타민 B6. 조용히 신경을 손상시키다. 비타민 B6는 종종 무해하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기분을 지지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피로 또는 정신적 혼란과 싸울 것이라고 믿고 매일, 때로는 여러 보충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유용한 비타민을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닌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상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한때 쉽게 견뎠던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매일 100mg을 추가하는 고용량 보충제의 비타민 B6는 혈류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씻겨 나가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B6는 말초 신경계에 간섭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징후가 미묘합니다. 발의 따끔거림, 손가락의 무감각, 걸을 때 이상한 불안정감. 당신은 그것을 노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당신의 신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상태, 감각신경병증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걷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셔츠 단추를 잠그는 즐거움조차 힘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비타민 B6와의 연관성이 발견될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후입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대가는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립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발 아래 바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계단, 군중속, 또는 운전대 뒤에서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활력을 찾기 위한 탐색으로 시작된 것이 독립성을 훔치는 도둑이 됩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섭취했던 바로 그 비타민이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하고 움직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극단적인 용량을 섭취하지 않고도 장기간 눈에 띄지 않는 과다 사용만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무해한 B6가 당신의 신경을 방해할 수 있다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믿었던 비타민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용히 당신의 신장에 반항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1분을 댓글로 남겨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넷째, 고용량의 비타민C. 조용히 신장에 부담을 주다. 비타민C는 종종 최고의 건강 동맹으로 여겨집니다. 감기 기온이 느껴질 때 섭취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밝게 해준다고 들었고 단지 비타민C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느려지는 것 같은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 섭취하는 고용량 비타민C가 전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서서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고용량의 비타민C, 특히 하루 1000mg 이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노화하는 신장의 독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것은 이 비타민이 몸에서 어떻게 분해되는가입니다. 그것은 옥살산염으로 대사되는데 옥살산염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으로 알려진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노인들에게 이 위험은 조용히 위험하게 커집니다.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나 배뇨 시 자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탈수 또는 방광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깊숙한 곳에서는 당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의 무게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쇠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대가는 응급실 방문이나 회복기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 본능에 대한 신뢰의 침식입니다. 가장 좋은 의도로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섭취해도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면역 체계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당신의 건강의 토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량의 씹어먹는 정제나 발포성 패키들 짓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위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70세의 김씨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생각에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셨는데 최근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을 자주 느끼십니다. 65세의 이씨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해 오셨는데 최근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72세의 최씨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소염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셨는데 최근 속쓰림과 위산, 역류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80세의 송씨 할머니는 요로 감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해 오셨습니다. 68세의 정씨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소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꾸준히 섭취해 오셨습니다. 74세의 조씨 할머니는 최근 피부 트러블이 잦아졌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다는 생각에 비타민C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셔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망칠 수 있는 4가지 비타민을 알아냈으니 초점을 바꿔봅시다. 균형을 회복하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드럽고 강력하며 입증된 다른 4가지 비타민이 있다면 어떨까요? 햇빛 속에 살고 뼈를 내부에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부터 시작하여 섭취해야 할 비타민을 알아봅시다. 60세 이후 매일 섭취해야 할 4가지 비타민. 첫째, 비타민 D 뼈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햇빛. 나이가 들수록 태양의 단순한 따뜻함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명선입니다. 그 빛 속에는 많은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족하지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지만 그 부재는 모든 곳에서 느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뼈, 약화된 면역력, 해마다 조용히 스며드는 힘의 조용한 침식 속에서 60세에 도달할 때쯤이면 우리 대부분은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한된 햇빛 노출, 얇아진 피부 또는 느린 대사 과정 때문이든 우리는 실내에 더 오래 머물거나 피부를 가리거나 햇빛이 드문 곳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종종 실용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대가를 치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생명을 바꾸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골다공증으로부터 칼슘 흡수를 돕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감염,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특정 암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체계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은 세상에서 비타민 D는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적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뼈가 얇아지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최악의 경우 그 쇠퇴가 너무 점진적이고 조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진 손목, 오래 지속되는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내 힘은 어디로 갔지? 라고 묻게 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800에서 1000IU의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아침 햇살 속으로 15분 동안 나가는 간단한 행동으로 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몸은 더 안정되고 더 탄력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뼈는 튼튼해지고 당신의 정신은 고양되고 당신은 활력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3세의 박씨 할머니는 겨울철 햇빛 노출이 적어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산책을 시작하신 후 활력이 증가하고 뼈도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9세의 김씨 할머니는 면역력이 약해 자주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신 후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금방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76세의 이씨 할아버지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신 후 뼈 밀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65세의 최씨 할머니는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것을 알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신 후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78세의 송씨 할아버지는 최근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비타민 D 부족이 골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퇴원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며 재활치료에 힘쓰고 계십니다. 70세의 정씨 할머니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최근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것을 알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신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7세의 조씨 할아버지는 평소에 빛을 많이 쬐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받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타민 D가 힘과 회복력에 조용한 건축가라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되살리고 뇌를 지켜주는 비타민은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놓치고 있는 비타민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1분을 댓글로 남겨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비타민 B12. 기억력, 에너지 및 정신적 명확성 보존. 60대에 접어들면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섰지만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돕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을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종종 노화처럼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더 구체적이고 더 가역적이며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이 필수 영양소는 신경기능, 적혈구 형성 및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결핍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는 음식을 통해 B12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산을 덜 생성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몸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피로, 뇌 안개, 균형 문제,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 또는 인지 저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대화 속에서 헤매고 약속을 잊고 한때 좋아했던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불안합니다. 하지만 종종 B12가 다시 불을 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보충제, 설화정 또는 처방된 주사를 통해 B12는 명확성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당신의 활기차고 깨어있는 모습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차이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손주의 생일을 기억하는 안도감, 다시 십자 말풀이를 완성하는 기쁨, 군중 속을 자신감 있게 걸을 때 느껴지는 발걸음의 안정감, 때로는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신이 단순히 굶주린 정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12가 당신의 기억력을 보호하고 당신의 정신이 다시 온전하게 느껴지도록 돕는다면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이 혈류가 아닌 당신의 골격에 제대로 있도록 하는 비타민은 어떨까요? 다음 것은 덜 유명하지만 우아한 노화의 비밀스러운 수호자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K2. 뼈와 심장 보호에 숨겨진 영웅.
그것은 노인 건강에서 가장 간과되는 진실 중 하나입니다. 모든 칼슘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보충제를 복용하고 강화 우유를 마시고 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뼈가 얇아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심장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적절한 안내 없이는 칼슘이 동맥과 같이 속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비타민 K2가 등장합니다. 혈액 응고를 돕는 K1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K2는 훨씬 더 전문화되고 강력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칼슘을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려주고 위험한 플라크 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맥에서 멀리 보내고 뼈를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뼈로 도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 석회화는 조용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으며 혈관을 경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생명 자체의 흐름을 좁힙니다. 한편 뼈는 밀도를 잃어 작은 낙상조차 위험하게 만듭니다. 약해진 뼈와 뻣뻣해지는 동맥이라는 이중 위험은 노화의 가장 잔인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는 상황을 바꿉니다. 나토와 숙성된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K2는 칼슘 배치를 관리하는 주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비타민 D 및 마그네슘과 협력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보호 삼총사를 형성합니다. K2의 아름다움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에너지나 빛나는 피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뼈의 구조와 혈액의 흐름 깊숙이 가장 중요한 곳에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2가 당신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강하게 흐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신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미네랄은 어떨까요? 종종 부족하지만 매일의 편안함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영양소는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조용히 갈망해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마그네슘. 진정시키고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조용한 미네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특정 불편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안한 밤, 근육 경련, 불안, 밤새도록 충분히 잠을 잔 후에도 지속되는 피로감. 우리는 그것들을 노화의 징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당신의 몸이 부족한 무언가를 갈망하며 속삭이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종종 마스터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 조절 및 혈당 안정화부터 신경 기능 지원, 근육 이완, 심지어 감정적 안정까지 신체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뇨제, 제산제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결핍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밤의 다리 경련, 조용한 시간에 뛰는 심장, 지속적인 불안감은 모두 이 필수 미네랄 부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 마그네슘 결핍은 고혈압, 골다공증, 제2형 당뇨병, 심지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마그네슘은 치유에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시킵니다.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 씨앗 또는 고품질 보충제를 통해 적당한 일일 복용량은 몸의 평온함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소음이 줄어들고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잡힌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서 평화로운 조건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마모가 조용히 축적되는 세상에서 그러한 평화는 귀중합니다. 삶의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월의 편안함, 명확성, 그리고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함이 아니라 주의 깊은 선택, 한 번의 하나의 사려 깊은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힘, 명확성, 그리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삶의 후반부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종종 간과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세월의 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깨어나고 꾸준히 걷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웰빙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넣는 것에 관한 현재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뿐만 아니라 취약성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타민, 미네랄 및 약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때 쉽게 여과했던 신장은 이제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간은 느려지고 심장은 더 섬세해지고 한때 건강했던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힘이고 특히 시간과 성찰을 통해 얻은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고 오래된 습관에 도전하고 자동적인 일상을 의도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비타민을 두려워하거나 보충제를 불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 단계에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섭취하면 일부 영양소가 해를 끼칠 수 있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면 다른 영양소는 당신의 기억력, 뼈, 심장, 마음의 평화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하루에 10개의 알약을 복용하거나 모든 새로운 건강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함, 명확성,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타민 섭취 습관의 부드러운 변화는 더 적은 병원 방문, 더 적은 낙상, 더 적은 통증,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소중한 일상적인 순간에 더 많은 기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종종 너무 큽니다. 그것은 혼란, 힘의 상실, 조용한 쇠퇴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존엄성을 갖춘 건강입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고 이야기를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밖으로 걷고 현재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또 다른 목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노화 속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현명합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회복력,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길러주는 비타민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강하게 느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꾸준하게 느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느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주의 깊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잘 늙어가는 길은 행운이나 우연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 의도, 그리고 자기 존중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당신이 온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것 중 하나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 것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분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및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